안녕하세요. 오늘도 서ян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전 숨만 쉬며 살았던 것 같아요.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매일매일 받으며 살다 보니 화병이라는 병까지 떠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에도 힘이 있다고 지금은 제 나름대로 힘들었던 시기를 잘 떨치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제가 첫째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께선 그럭저럭 잘 대해주셨어요.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도 두려움도 많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 집안에 와줘서 고맙다는 따뜻한 말로 절 보듬어 주셨고, 제가 필요한 게 있다 하면 남편을 통해 들려보내시며 아껴주셨어요. 어머니, 뭐하러 이런 걸 보내셨어요? 저번에 지어주신 약도 아직 남아있는데요. 요즘 감기에 자주 걸린다면서 젊은 애가 벌써부터 몸이 그래서 어째? 좋은 약 먹고 얼른 나아야지. 이거 내가 유흥한 한약방에서 지어온 거니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 알았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 챙겨 먹고 나을게요. 그래. 지금부터 몸 관리 잘해야 쑥쑥 아들도 낳고 건강하게 애들 키우지. 아무튼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몸 관리에 신경 써라. 하지만 그랬던 제가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의 미움을 받게 된 건 동서가 들어온 후부터였어요. 정확히는 푸대접인데요. 제가 며느리가 되고 6개월 후 동서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동서는 저와 달리 명문대 출신의 치과 의사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판사이신 집안의 딸이었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여자가 저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게 퍽 감격스러웠는지 결혼 전부터 저를 들들 볶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특히 동서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온 날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얘 첫째야, 너 오늘 우리 둘째 며느리 온다는데 아직도 전을 다 못 구운 거야? 아, 어머님, 저 방금 장을 보고 와서요. 말씀하신 음식 준비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뭐야? 아니, 곧 있으면 올지도 모르는데 대체 언제 하려는 거야? 미리미리 음식 준비를 다 해놓아야 마음이 편하지. 아유, 느려 빠져서는. 됐다. 절로 가라. 내가 구울 테니까 넌 얼른 밥에 물부터 안 쳐. 충격적이었어요. 다정하시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고 저에게 하던 모든 말투가 명령조였죠. 거기다 자기가 하라는 음식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며 준비하는 내내 저를 괴롭히셨고, 동서를 맞기도 전 음식 준비를 하는 동안 이미 진이 다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동서란 인간이었어요. 환한 얼굴로 들어와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던 예비 동서의 인상은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치과의사란 직업답게 굉장히 야무지고 똑똑해 보였고,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답게 시어머니의 질문에 답하는 말 하나하나에도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딘지 느낌이 쎄했어요. 어딘지 사람을 깔보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었거든요. 역시나 그 예감은 정확히 적중했어요. 명절날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싸그리 제 말 무시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음식 준비를 하러 오지 않더라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늦지막이 들어와선 새초롬하게 인사를 하더니 갑자기 반찬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동서를 봤는데 하는 말이 글쎄 가관이었어요. 어머, 형님, 반찬이 왜 이래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 고기 안 좋아한다고요. 고기 비린내도 맡기 싫어요. 그래서 고기 말고 나물 위주로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세요? 어머니, 섭섭해요. 저 분명히 형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형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악감정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 얘가 또 실수를 했구나. 그래, 미안하다, 첫째야. 넌 도대체 왜 이리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둘째 아가가 너한테 부탁까지 했다는데. 둘째야, 마음 풀거라. 내가 단단히 혼을 내마. 얘가 좀 덜 떨어진 구석이 있다. 내가 시키는 심부름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애야. 네가 그냥
아량 넓게 이해해다오. 이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형님이 저런 식으로 절 대하는데 제가 왜 매번 형님 편의를 받으려야 하나요? 정말로 기가 차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명절날 자기는 병원 진료를 전날까지 하느라 지친다고 음식 다 차려놓으니 빼꼼히 들어와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좋아하는 야채 없다고 투덜거리는 동서나 그걸 편들어주면서 저한테 말로 칼을 박는 시어머니나 똑같은 인간들 같았습니다. 잠깐만 동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나는 분명 어제 동서가 나물 위주로 준비를 해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건 좀 힘들겠다고 답변했어. 이미 장볼거리를 다 사놨고 여기서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이야. 그리고 편히 봐줘야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해야 할 말 같은데? 동서 지금껏 명절 치르면서 한 번도 일찍 와서 음식한 적 없잖아. 매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는 그게 그냥 좋아서 두고 받는 줄 알아?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 준 거야. 나도 동서처럼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동서 편히 봐준 거야. 형님. 그럼 의사 생활하는 저와 회사 다니는 형님이랑 처지가 같나요? 형님이야 회사는 연차 내도 되고 쉬엄쉬엄 해도 되지만 저는 아니에요. 환자를 보는 사람이라고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명절날 아침 일찍 와서 전을 부치고 있어야 한다고요? 제가 왜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해야 되죠? 어머님이 대답해 주세요. 저 지금 형님이 하신 말씀 너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럼 새아가 내 말이 맞지. 넌 의사인데 어떻게 같을 수 있니? 명절 준비는 쟤랑 내가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신경 쓰지도 말고. 그러자 남편이 잠시만요. 말이 좀 이상한데요? 아니 그럼 우리 집사람은 의사가 아니니 이런 일 해야 되고 재수 씨는 의사고 귀한 일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집안 행사 준비엔 빠져도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해도 너무하시네요. 재수 씨가 잘못된 말을 하면 집안의 어른으로서 바로 잡아주셔야지. 어떻게 재수 씨 편을 들 수 있어요? 동서의 막말로 시작된 싸움은 곧이어 모두가 합세한 집안 싸움으로 번졌고 분노한 남편이 다시 명절에 오지 않겠단 말을 하며 시댁을 나섰어요. 남편은 차 안에서도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씩씩거렸고 그건 저도 매한가지였습니다. 너무 상처를 받은지라 더 이상 시댁 식구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시댁과 처음으로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연락도 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사과의 문자가 간간히 오긴 했지만 답장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아들이 등을 지니 시어머니는 제게와 용서해달라는 둥, 동서가 아랫사람이니 봐주라는 등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결국 시간이 지나자 저도 이렇게 척진 채로 살 수 없으니 그냥 넘어가 드렸죠. 단 동서와는 정말 마주치기 싫어서 웬만하면 명절 때 말도 한마디 안 섞고 최대한 부딪히는 일 없게 했어요. 동서가 심기에 거스르는 말을 자주 하긴 했지만 그것 또한 못 들은 척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맞 받아쳐서 입을 꾹 다물게 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마음을 다친 건 임신이 자꾸 안 되면서였어요. 얘, 또 소식이 없는 거야? 이제 좀 지겹다. 내가 이 아픈 허리로 교회에 나가 새벽기도 하면서 헌금을 한 달에 50만 원을 낸다. 그런데도 소식이 없으면 이거 너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니? 내 아들한테 문제가 있을 리는 없잖아. 어머니, 좀 기다려보세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저도 사업이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때까진 천천히 진행하고 싶어요. 아이도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야 더 좋잖아요. 그 말도 한두 번이지. 내가 이러다 몸에서 사리가 나오겠다. 내가 애초에 제 임신 안 되는 애인 거 알았으면 이 집안에 들이질 않았어. 시골 농부 딸을 내가 뭐 좋다고 우리 집안에 들였겠니? 우리 정용이가 어떻게든 쟤랑 결혼하겠다 해서 들인 거란 말이야. 그럼 애라도 순풍순풍 잘 낳아줄 것이지? 우리 아들 대 못 이으면 어떡하니? 아유, 여보. 시어머니는 그날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부르며 바닥을 뒹구셨어요. 근데 사실 애 못 가지는 게 저만의 문제도 아닐 것이고 또 남편이 회사를 막 나왔기 때문에
저희 집 형편상 아이를 바로 낳아 기르는 것도 약간 걱정이 되던 차였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손주만을 바라셨어요. 그것도 아들 손주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닥달은 계속되었고 저도 남편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부는 난임 검사를 받게 되었고 부부 둘 다 정상이지만 원인 불명의 난임이라는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었고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노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솔직히 막상 결과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쓰리긴 했어요. 난임으로 고통받는 여자들이 지금도 많지만 저 때도 있었고 저도 그런 경우가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막말은 끝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러던 중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정말로 찬밥 신세가, 아니 하녀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아우, 우리 둘째 아가가 임신을 했다고? 당연히 아들이겠지? 이 기특한 것, 첫째 며느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걸 너는 아주 쉽게 해오는구나. 내가 예전에 점을 봤는데 나한테 며느리 복이 있단 말을 누가 했거든. 그게 대체 뭔 말인가 했는데 아가 널 보고 하는 말이었나 보다. 얘 첫째야, 너 과일 안 가까우고 뭐하니? 내가 임신한 며느리를 시켜야겠어? 어머님도 참,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해야죠. 형님 또 저번처럼 예민하게 나오시면 어쩌려고요. 저 형님 무서워서 이제 집안일은 제가 해야 마음이 놓인다니까요. 두 사람 이제 그만하세요. 또 저희 집사람 바보 만드는 겁니까? 아주버님 알겠어요. 누가 보면 제가 형님 괴롭히기라도 하는 줄 알겠네요. 형님, 과일 아직이에요? 저 너무 먹고 싶은데 배고파 죽겠어요. 동서는 은근슬쩍 저를 비꼬기 바빴고 시어머니는 임신이 안 되는 걸 탓하기라도 하는 듯 저를 시켜 먹으려고 했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한마디 했지만 동서는 더더욱 얄밉게 굴었죠. 저는 그냥 묵묵히 과일을 깎아 내놓았어요. 차라리 이 집구석에 휘말릴 바에야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얼른 저희 집으로 가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기어이 선을 넘더군요. 예, 설거지거리 쌓여있더라. 얼른 마무리해야지. 놔두면 냄새난다. 내 성격 알지? 임신하면 어디 손도 못 쓰나요? 시어머니는 동서 과일도 못 갖게 하더니 이제는 설거지까지 저한테 다 떠맡기시더라고요. 동서는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저를 쳐다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 때문에 형님이 고생이 많아요 하고 한마디 던지는데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제가 고생이 많은 줄 알면 본인이 나서야 할 텐데 엉덩이를 깔고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이건 그냥 저만 죽어라 고생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임신한 동서에게 설거지하라고 윽박지르는 것도 웃기고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왔지만 부처님의 마음으로 겨우 참아 넘겼어요. 제가 쌓인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하하호호 거실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더군요. 아, 어머님, 이거 저번에 백화점 갔다가 어머님 생각이 나서 하나 사와봤어요. 어머님께 이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 있죠?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야? 이거 그 유명한 샤넬 가방 아니야? 저번 달에도 하나 사주더니 생일도 아닌데 내가 이 귀한 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구나. 아우, 고마워라. 어쩜 넌 일이 이쁜 짓만 하는 거니? 아마도 겪어보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두 사람의 이런 대화를 듣고 있으면 정말 인간이란 존재에 신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들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동서 수발을 들고 싶지도 않았기에 못 들은 척하고 제 할 일만 하다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화는 가라앉지 않았죠. 그날 밤 속에서 천불이 나 잠에서 몇 번이나 깨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댁과 다시 거리를 두게 되었을 시기에도 명절은 늘 찾아오더군요. 임신한 동서는 당연히 그 어떤 일도 조금도 하지 않았기에 아침부터 밤까지 명절날
해야 하는 모든 일은 다 제 차지가 되어 있었어요. 아침부터 전 부치고 과일 깎고 온갖 짓을 다 하니 절로 윽 하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동서나 서방님이나 시어머니 모두 도와주는 척은 했지만 다들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정말 그야말로 척만 했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시댁 식구들은 부엌에 들어와 도와줄까요? 묻더니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거실로 홀라당 가버리고 남편만이 절 도와서 겨우겨우 명절 준비를 거의 끝내가던 참이었어요. 여보, 당신 고생이 많아. 얼른 이것만 끝내고 우리도 집 가자. 그래요. 나도 오랜만에 무리해서 그런가 허리가 뻐근하네. 그런데 그때였어요. 동서가 기어이 또 성질을 긁더군요. 고단하게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좀 쉬겠다 싶었을 때 동서가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 나 족발이 먹고 싶은데 족발 좀 사다 주면 안 돼요? 동서, 고기라면 질색하던 사람이 임신했는데 역하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임신하니까 고기가 더 땡기는 거 있죠? 저 족발 대짜로 사다 주세요. 부탁해요. 아우, 우리 아가가 족발이 땡기는구나. 그럼 얼른 사다 줘야지. 예, 이 돈으로 사와라.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하며 일을 끝내고 겨우 숨을 돌려 쉬려던 차에 족발 주문이라니 어이가 없어 입을 벌리고 서 있는데 동서는 오늘 못 먹으면 죽을 기세로 징징거리더라고요. 뱃속의 아이가 족발을 너무 원한대나? 족발 안 먹으면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다나? 이런 말들을 하면서요. 동서, 미안한데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여보, 당신이 좀 갔다 와줄 수 있어요? 알겠어. 내가 갔다 올게. 당신 쉬고 있어. 하루 종일 일했더니 도저히 이 몸으론 가기 힘들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부탁한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뭐라 따질 새도 없이 시어머니가 다다다 쏘아 붙이더라고요. 아니, 그깟 족발 사오는 걸 무슨 우리 아들을 시킨단 거야. 너는 윗사람이 되어서 애가 먹고 싶다면 족발 좀 사올 수도 있지. 그게 그리 귀찮아? 됐다. 내가 사오마. 아가 기다려라. 내가 사올 테니. 그리곤 족발을 사러 나가셨습니다. 동서도 저에게 내심 섭섭하다는 말을 입모양으로 전하더군요. 대체 이게 뭔 상황인지 그때부터 서서히 견딜 수 없는 열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아이처럼 신나하며 족발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동서는 분위기 파악도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사온 족발이 앞에 차려지자 걸신 들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리고선 우물우물 거리더니 다음에 먹고 싶은 음식들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하나하나 다 사왔고요. 동서도 대단했지만 그걸 하는 시어머니도 대단스러웠어요. 남편도 보면서 혀를 찼죠. 그 명절 뒤로도 동서와 시어머니 집이 가까우니 아마도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이것저것 시키는 모양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도 동서가 시키는 수준이 감당이 안 되니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귤을 먹고 싶어하니 귤을 사와달라는 말부터 언제는 영화를 보고 싶어하니 어디 영화관에서 미리 영화 티켓 뽑고 기다리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건 아니다 싶어 말했어요. 어머니, 왜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왜 동서의 매번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다 들어줘야 하나요? 임신했다고 해서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 부려먹는 권리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제 이런 걸로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에 시어머니가 무어라 말할 것 같자 저는 남편과 나가봐야 한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도 참 즐기시더라고요. 어느 날 시댁에 김장을 하러 간 날이었는데요. 이날은 모든 게 터져버린 날이기도 했어요. 당연히 동서는 거실에서 TV 보며 놀고 있었고 저와 시어머니 둘이서만 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속삭이시더라고요. 예, 너 내일 백화점 명품 매장 가서 3시간만 좀 서 있다가 가방 하나 받아와라. 얘가 추운 날엔 만삭인 채로 못 서 있으니까. 내가 가려 했는데 도저히 허리가 안 좋아서 못 가겠다.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거 좀 해줘라. 그거 뭐 어려운 일이라고. 고작 3시간인데 그게 그리 어려워. 시어머니를 그 추운 날 아침에 서 있게 해야겠냐? 시어머니는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 또다시 심부름을 저한테 떠넘기려는 거였어요. 그것도 괜히 저를 공격하면서요. 시어머니의 이런 못돼먹은 행태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하려 하자 그때 동서가 뒤에서 이 얘기를 우연찮게 들었나 봐요. 이쪽으로 오더니 정말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말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 정말 갖고 싶은 백이 있어서 그러는데 받아주시면 안 돼요? 동서, 미안한데 난 못해. 어머니께도 못한다고 말씀드렸어. 너무하시네요. 저는 가족이고 제가 임신도 했으니 형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형님이라면 해줬을 거예요. 난 못해. 형님께서 정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 형님에게 심부름값을 드릴게요. 됐죠? 이 정도면 사례로 충분하죠? 요즘 형편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동서가 건넨 건 기가 막히게도 바로 10,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저는 그 지폐를 보며 너무 당황스러워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하고 싶었던 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었어요. 동서, 모든 걸 돈으로 판단하고 그거로 뭐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세상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많아. 나 동서가 억을 준다 해도 명품 매장 앞에 서서 동서 준다고 그 짓거리 하진 않아. 알겠어? 그러니까 사람 부려먹는 것도 정도껏 해. 기가 막혀. 형님,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 집안에 며느리로 오셨으면 당연히 저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도 형님 부려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음껏 부탁해도 된다고요. 사실 저는 직업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임신도 해서 이 집안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 형님은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고작 고졸 출신의 시골 농부 딸이라던데. 거기다 임신까지 못했으면 사실상 최악 아닌가요? 동서, 지금 뭐라 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보아하니 아주버님 이번에 무슨 짬뽕집인가 뭔가 준비한다면서요. 이런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이런 불경기에 가게라니. 보나마나 망할 게 뻔한데 제가 심부름값으로 주는 돈이면 살림에 보탬 좀 되지 않나요?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 김장하던 김치를 들어 그대로 동서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어요. 동서는 김치에 맞아 고춧가루 범벅이 되어버렸고 전 그것만으론 참을 수가 없어 김치를 들어다가 동서의 얼굴에 마구 비볐어요. 옆에서 시어머니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어쩔 줄 몰라 하셨죠. 그 후 이 일련의 폭풍 같은 사태가 끝나고 전 그대로 시어머니와 동서를 두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서 눈물이 흘렀고 남편도 뒤이어 이 일을 듣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상황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앞으로 살면서 보는 일 없도록 하고 싶었기에 그냥 조용히 연을 끊는 걸 선택했습니다.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저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결코 그 성정이 변하지 않을 거고 엮이면 저희만 피곤해질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대신 저희 사업하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앞서 말했지만 남편은 당시 짬뽕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명한 짬뽕집에 가서 레시피를 배우기 위해 홀 서빙까지 하면서 정성을 보인 탓에 사장님이 남편에게만 레시피를 알려주고 계셨죠. 저도 직장에서 마케팅 관련 일을 했기에 적극적으로 옆에서 가게 홍보를 준비하며 개업 준비를 도왔고요. 그리고 한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차린 짬뽕집은 무사히 개업을 하게 되었고 반년 정도 지나자 수입이 안정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요식업이 힘든 마당에 이것만으로도 인생에 큰 운이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행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인생이 복이 여기서 터지기라도 한 건지 TV에서 저희 짬뽕집을 맛집으로 소개하면서 SNS에 저희 가게가 알려지게 되었고 인터넷을 보고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아지셨어요. 왔다 가신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양이 많은 저희 짬뽕을 드셔보시곤 좋은 반응을 인터넷에 올렸고 손님들 덕분에 찬찬히 2호점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할 때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죠. 저 또한 이런 여건이 되자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가게에 뛰어들었어요. 거기다 가게가 잘 되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이까지 들어섰고 복덩이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모든 게 너무나 행운처럼 느껴지는 삶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주어진 환경에서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갔어요. 물론 시댁과는 연을 끊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도 전하지 않았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를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그간 사는 소식을 알 길도 없었고 궁금하지도 않았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살고 있었지만 오랜만에 본 시어머니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사업 미팅상 가게 된 호텔에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그 호텔에서 묵고 있었는데요. 아들이 호텔 로비에서 뛰어놀고 있다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오더니 엄마, 나 어떤 할머니한테 사탕 받았어 하고 말하더라고요. 사탕을? 내가 청소하시는 거 도와드렸거든. 정말? 우리 아들 잘했네. 감사하다는 인사 드렸어? 아니?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지. 같이 가서 말하고 오자. 아들이 청소하시는 분을 도와드리고 거기에 답례로 아들이 이쁘다면서 사탕을 주신 모양이었어요. 감사하기도 해서 잠깐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려고 일어섰어요. 아들을 따라가 보니 허리가 꼬부라지고 백발이신 할머니가 힘겹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자마자 그만 다리가 꺾일 뻔했어요. 어머님? 네가 여길 어떻게 해? 청소부 할머니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마주친 것처럼 헐레벌떡 피했고 저 또한 너무 놀라 한참을 거기 서 있었습니다. 혼자 알고 있긴 찝찝해서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하자 남편도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다 저희 두 사람은 고민하다 다시 그 호텔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땐 또 시어머니가 그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연락도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인연이 끊기나 싶었는데 그로부터 반년 후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잘 지냈니 얘들아? 오랜만이구나. 남루한 행색의 시모는 저희에게 대뜸 밥을 좀 줄 수 있냐고 물으셨고 저와 남편은 놀랐지만 일단 시모가 너무 힘들고 지쳐 보여 자리에 앉혀놓고 짬뽕을 내왔어요. 시모는 짬뽕 국물을 허겁지겁 들이키더니 어느 순간에 먹지도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둘째 애기가 자기 아는 사람한테 의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그 자격 대여해준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더라. 근데 어느 날 신고로 그게 알려져서 면허를 박탈당했단다. 한참 술 먹고 다니면서 나한테도 욕짓거리하고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그걸 다 받아줬다. 근데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우리 둘째까지 하던 사업까지 망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된 거야. 심지어 사채까지 썼더라고. 며느리는 내 반지며 귀걸이며 값나가는 귀금속까지 훔쳐서 달아났고 그 뒤로 두 애들이랑 다 연락이 되지 않어. 미안하다. 그냥 특히 며느라가 너한테 제일로 미안하다. 이 말 하려고 여기 왔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미안하단 말씀을 하시며 거듭 고개를 숙이셨어요. 남편도 저도 처음엔 그런 시어머니의 얘기가 끝나고도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실 때까지만 해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너무 당혹스럽고 충격적이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죠. 그런데 그때 저희 아들이 시어머니를 알아보았는지 다가가 아는 척을 하더군요. 엄마, 그 할머니야. 아들이 아는 척을 하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셨고 제 아들의 손을 잡으며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차마 시어머니를 내칠 수가 없었어요. 어찌되었건 아들에겐 할머니였으니까요. 결국 저도
시어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보내기엔 마음에 걸렸고 시어머니를 집안으로 일단 들였어요.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찾아오니 가엾기도 하고 전에 당했던 일들이 생각나 괜히 분하기도 하고 그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을 돌봐주시면서 열심히 속죄하려 하셨어요.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눈물을 지으시고 용서를 비셨죠. 그러다 보니 저도 이상하게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용서하고 받아준 저에게 무척 고마워하고 있어요. 솔직히 가끔 시어머니를 보면 옛날의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어쩐지 제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그 상처도 좀 무뎌져 가는 느낌이 들어요. 참 이상하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약이라고 어찌되었든 살보비고 살아가게 되네요. 이렇게 결국 잘 지내게 될 걸. 시어머니는 왜 저에게 그리 못되게 구셨는지. 어쩔 땐 얄미워서 어머님, 저한테 잘못 많이 하신 거 알죠? 그거 다 갚으셔야 해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그래야지. 다 갚고 갈 거다. 당연히 그럴 거야. 고맙다 며느라. 우리 며느리.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세요. 아무튼 오늘 주저리 제 얘기를 해보았는데 쓰면서 어쩐지 옛날 생각도 나고 지난 과거를 흘려보내는 것 같아 마음에 많은 위안이 되었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함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